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25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딸들이 선을 넘었습니다. 비명계 사무실에 가서 난동을 피면서 왜 이재명 사진이 없냐, 마치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사진 없는 것 같고 뭐라고 하는 것 같은 난동을 폈고요. 또 현수막으로 살해 위협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곽상도가 아주 황당한 주장을 피고 있습니다. 아들과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건데요. 아들과 금전적으로 교류가 있었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지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데요.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고요. 이준석이가 정신 나간 소리를 또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이준석 신당 선발대가 탈당을 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이는 자신이 신당을 한다면 이념 정당이 아니라 다수당이 될 것이다 라는 황당한 얘기를 꺼내는데요.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곽상도가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아들 한두 차례 지원한 게 경제공동체는 아니다. 아들은 남이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곽상도가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곽상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곽상도의 아들 곽병채와의 경제적 관계, 곽병채가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자산관리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을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전 9시 51분께 검찰청에 도착한 곽상도는 하나은행의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찰이 2년째 조사하고 있지만 저와 관련된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며 자신은 무관하다라고 종전처럼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곽병채가 보증금을 내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경제 공동체, 가족 공동체라는 거겠죠? 그랬더니 제가 구속돼 있었고 집에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이 내준 거고 곧바로 변제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들이 취업 후에도 곽상도의 아내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전세 보증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검찰이 아들과 자신을 경제공동체라고 하는데 한두 차례 지원해준 게 경제공동체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했다는데요. 전세보증금 내주고 카드도 엄마 카드 쓰고 다니는데 그게 경제공동체지 그러면은 뭐가 경제공동체라는 말입니까? 곽상도는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아들인 곽병채를 통해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수수함으로써 적법하게 받은 돈인 것처럼 가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의 이탈 움직임으로 와해 위기에 처하자 곽상도가 해결사 역할을 한 대가로 이 돈을 받았다고 보는 건데요. 문제는 1심 재판부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상도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라면서 심지어 곽상도 부자가 경제공동체가 아니다 라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회통념상 50억이 과하긴 과하다라고 인정하기도 했죠. 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곽병채 대학원 등록금 3천만 원 정도가 곽상도 명의의 계좌에서 나갔고 곽병채의 그 전세 보증금도 곽상도 계좌에서 나간 것으로 지금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경제 공동체 빠져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논리를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요. 검찰은 오늘까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곽상도 부자의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는데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50억 클럽을 하나하나 박영수, 곽상도, 그리고 권순일 싹 다 박살을 내야 되는 이유. 하나라도 남겨두면 저 끝에 가 있는 이재명이를 잡아넣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뭐 돌아가고 꼼수고 이런 거 없어요. 전공법으로 싹 다 집어넣는 게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 길이라 생각하는데요. 자, 개딸들,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원욱 사무실에 난입을 해서 왜 이재명 사진이 없냐고 난동을 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당무에 복귀하면서 통합 메시지를 냈지만 이거 국합 배드캅 뭐 정청래는 공격적인 메시지 계속 내고 있죠. 그리고 개딸들은 비명계 의원들을 향한 적개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들은 지역구 사무실 앞에 협박성 메시지가 담긴 대형 현수막을 걸기도 하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서 난입해서 고성 항의도 벌였다는 겁니다. 오늘 정치권에 따르면 이원욱의 지역구 사무실이 있는 화성시 동탄 시내에는 비명계 의원들의 사진과 함께 민주당 내 검찰 독재 윤석열 토착 외구 5잔당들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얼굴에 수박을 합성한 사진과 함께 나에게 한 발의 총알이 있다면 외놈보다 나라와 민주주의를 배신한 매국노를 100번, 1000번 먼저 처단할 것이다 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는 거죠. 사실상 살해 위협을 한 겁니다. 이들이 당도 5 수박 잔당으로 지목한 이들은 윤영찬, 이원욱, 박용진, 박광온, 설훈, 김종민, 이상민, 송갑석, 조응천 등인데요. 모두 평소 이재명에 대해 쓴소리 내지는 비판을 해온 이들입니다. 현수막을 붙인 개딸들은 이원욱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30분가량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원욱 너는 역적이다, 민주당에서 꺼져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동탄을 엑스팔리게 하는 이원욱은 동탄을 떠나라, 이원욱이 없어야 민주당이 잘 돌아간다 라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사무실 안으로 난입해서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는데요. 당원들이 찾아오면 반겨주고 의견을 들어라 라면서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는 보좌진을 향해 진보성이 강한 동탄 신도시에서 왜 국힘당 짓거리를 하느냐, 왜 윤석열 정치검찰에 협조를 하느냐라고 공격을 했고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 사진이 왜 없느냐라면서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김일성, 김정일입니까? 야, 이원욱 X야 어떻게 사진 한 장이 없느냐 라면서 이재명 사진 없는 부분에 대해서 난리들을 쳤다는데요. 그러면서 수박을 깨겠다 라면서 지역 사냥이라 부르는 이러한 행태 이미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개딸들의 공세에 시달려온 윤영찬 의원은 성남 중원에 있는 그 이재명 강성 지지자 A씨를 중앙당에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성남 중원구 일대에 현수막, 천막 등을 설치하고 윤영찬이 이재명 대표 등에 칼을 꼽고 본인 선대본부장 등에 칼을 꽂았다라면서 사퇴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대다수 비명계 의원들은 개딸들의 선을 넘은 행보에도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데요.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이가 직접 나서서 개딸들에게 자제령을 내려야 함에도 침묵을 지키며 폭력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용인의 수준이 아니죠. 아니, 개딸이 아빠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가 누군데 아빠가 한마디만 하면 끝날 텐데 끝내지 않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야, 근데 민주당 하는 거 보면요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게, 아니 새로 배지를 달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비례대표가 지역구를 찾아 나설 때는 상대방 당이 한다던가 무주공산이라던가 뭐 이런 데를 찾아가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확실한 자기네 지지세가 확실한 곳, 이미 민주당이 배지를 달고 있는 곳만 깃발을 꼽으려고 하니까 이거는 축소지향적이고 망해가는 것이고 내부 갈등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험한 말들이 오고 가고 있으니 민주당은 미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드디어 이준석이가 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종인이 국힘과의 연을 끊어라, 자꾸 옛날에 당대표 했다고 미련을 갖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준석이가 신당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간다 라고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MBC 라디오에서
신당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유승민과는 상의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는 신당을 창당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해석이 어렵냐 그런 것이다 라면서 나중에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례신당 같은 것은 할 생각이 없다면서 유승민이랑 맨날 보면 유승민, 이준석, 이재명을 제가 맨날 헷갈리는 이유 거기죠. 자, 이 유승민이랑 2번을 놓고 싸울 것 아니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정의당처럼 이념 정당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수당이 되기 위한 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형태로 갈 것이다 라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향점을 만들겠다라는 황당한 얘기 했는데요. 니네 세보수당 하면서 그러면 무슨 지향점을 만들었으며 무슨 다수당이 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봤습니까? 노력이라도 해봤습니까? 조금 안 되면은 들어오면서 맨날 강을 건너야 된다라는 이상한 소리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후보를 내는 것 이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스펙트럼보다 훨씬 넓게 시작할 것이라면서 20대 남성 정당이니 대선 전 보수에 다시 합당하려는 것 아니냐느니 하지만 그런 신당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타겟이 없이 그냥 그 거대 정당이 자기가 되겠다라는 건데요. 너를 따르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신인규라고 이준석계 부대변인 하던 애 있지 않습니까?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선발대가 신당 창당을 위해 나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자, 이준석이는 신인규의 탈당에 대해서 신인규는 탈당한 후 당을 차리려고 할 텐데 나는 그 길에 동참하지 않지만 항상 선택은 존중한다고 얘기했다. 동지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황당한 얘기죠. 먼저 나가 있어라. 나중에 들어갈게. 신인규도 이준석은 저와 동지지만 탈당에 대한 의견이나 신당에 대한 방향성은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면서 동지라고 다 같은 길만 가는 것은 아닐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동지가 서로 길이 다르다면 그게 어떻게 동지겠습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낡은 기득권과 기회주의에 매몰돼 대통령만 바라보는 식물 정당이라고 주장하면서 윤석열을 위한 대통령의 사유물이다라고 신인규가 주장을 했는데요.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은 당원들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원들이 이준석 세력을 싫어합니다. 그죠? 이준석 세력 많은 줄 알았더니 전당대회 해봤더니 얼마 나오지도 않잖아요. 니들은 역선택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준석 지지자들인데 막상 민주당이랑 이준석이랑 놓고 보면 민주당 뽑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을 갖다가 이렇게 뺑뺑이 돌리고 있는 이유 바로 노원병 나올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죠. 계속 눈치 보면서 대구에 어떻게 하면 나와볼까, 대구에 공천 주면 나올 텐데. 심지어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내가 경선에 이길 자신이 있다. 경선에 이길 자신이 있으면 경선 한번 붙어봐라. 언제 이준석이 제대로 된 경선 붙어본 적이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마음 편하게 먹고 이준석이 안철수 의원의 제명 서명들 이제는 거의 다 하셨죠.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제명 우리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명에 참여하고 이 쉽게 됐잖아요. 이제는 무슨 네이버 구글 로그인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참여하고 이준석 쫓아내는데 모두가 힘을 합해서 단일대우로 움직여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거 보세요. 민주당 개딸들이 막 난입해서 난동하고 우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